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1위라는 이야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열심히 젊은 날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으나 은퇴 후 노인이 되면 몸도 마음도 아프지만 가난과도 싸워야 하는 아주 힘든 나날들을 보내야 하는 노인들이 많다는 사실이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시간이란 걸 알기에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가고 이제 100세 시대다. 아니다.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산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마당에 노년이 되어 먹고 살기 힘들어 하는 분들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굳이 찾자면 잘못된 사회복지나 시스템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겠지만 개개인의 잘못도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면 아직 너무나 먼 미래처럼 느껴지거나 설마 뭐라도 해서 먹고 살지 않겠나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또는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아이들 교육비에 너무 오른 집값에 자녀 결혼자금이나 사업자금 등을 대는 등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이유로 나의 노후에 대한 대비는 미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 지난날 왜 노후 준비에 소홀했었는지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다 늙어서 후회한들 지나간 세월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는 말도 있듯이 지난 세월을 후회만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인생의 최고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60대들의 99%가 후회하는 것에 대한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남들도 다 그저 그렇게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그냥 넘기지 말고 두 번 다시 후회하지 않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려면 인생 선배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부족했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고치거나 노력해서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오늘은 인생 선배들이 들려주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6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주위의 소중한 분들께도 영상 공유하시면 더욱 많은 분들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감정적으로 돈을 소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어서 노후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돈을 소비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정적으로 돈을 소비하는 것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든 자신을 돌보기보다 젊은 자식들을 걱정하며 이것저것 너무 많은 것을 지원하거나 성인이 된 자식들을 안쓰럽게 생각해 기죽지 말라고 결혼 비용이나 사업자금 등을 대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나의 노후보다 자식에 대한 감정이 앞서 내가 노후에 쓸 돈을 자식에게 모두 써버리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아주 친했던 친구가 금전적으로 힘들다고 털어놓았을 때 마음이 약해져 돈을 빌려준다거나 대부분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적인 마음으로 인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소비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노후에 자녀에게 도움을 받지 않을 정도의 재산은 남겨두고 그러고도 도와줄 형편이 된다면 도움을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자녀들은 성인이 된 후에 절대 부모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믿고 의지했던 오래된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관리하냐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은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 같아도 잘못된 선택으로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러니 돈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다면 누구나 경제력을 꼽을 것입니다. 그만큼 경제력은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데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에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야기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돌볼 힘이 남게 됩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을 위해 사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도 사랑하고 배우자나 자식이나 친구들도 사랑하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욜로나 소확행도 물론 좋겠지만 나이 들어서 비참해지기 싫다면 젊었을 때 미리 돈을 아끼고 저축해 은퇴 이후에 길어진 삶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남은 여생을 즐겁게 살아갈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인생을 사는 게 너무 힘들다며 스트레스를 술이나 담배 등으로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나는 인생 굵고 짧게 살겠다고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짧게 사는 것도 마음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하게 살다가 조용하게 세상과 이별하는 일이 좀처럼 일어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확률이 높은 현실은 각종 성인병이나 치매, 암 등 무서운 질병에 걸린 채 오래도록 병상에 누워서 지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고 가족들은 간병하느라 힘들고 모아놓은 재산은 치료비로 다 써도 모자란 지경에까지 이르면 그때 가서야 내가 왜 그때 가족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까 후회한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현실은 아무리 후회해봤자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몸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은 일도 바쁘고 사람들과 약속도 있고 아직 젊으니 은퇴하면 시간 나면 운동하겠다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장 노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나이 들어도 배움을 절대 멈추지 마세요. 마음과 머리에 새로운 것들을 채워넣지 않는다면 남들에게 내뱉는 말은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일 뿐이며 생각마저 편협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인생은 왜 뜻대로 되지 않느냐며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배움으로 이끄는 호기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을 걷다 만나는 개미 한 마리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호기심으로 가득 찼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러다 성인이 되고 어느샌가 호기심보다 해야 할 업무나 책임감에 어릴 적 호기심은 온데간데 없고 스트레스와 화만 쌓는 인생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호기심입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호기심은 사라지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호기심은 나이와 무관합니다. 나이 들수록 여전히 호기심을 간직하며 하고 싶거나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호기심을 간직하면 맑고 총명한 눈빛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 하루하루 생기 있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자리에 들 때 눈을 떠 맞이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고 설렘을 잃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WTO에서는 18세부터 64세까지를 청년, 65세부터 79세까지를 장년, 80세에서 99세까지를 노년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은 아직 청년이거나 이제 막 청년이 지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직 젊기 때문에 마음만 먹고 도전한다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나이 들수록 친구를 더 많이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친구는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의 시간은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친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기보다 건강관리, 취미생활, 전문 공부 등의 시간을 더욱 쏟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어렸을 적 가난해 배움의 끈이 짧았던 것이 평생의 한이라고 하시며 은퇴 후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 하나씩 배워나가는 것 자체가 즐겁다며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다고 늘 웃으며 이야기하십니다. 은퇴 후 무료한 일상에 허무하다거나 지루한 하루를 보내지 않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 하나쯤 만들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은퇴하면 시간도 많으니 그때 가서 무엇이든 하지 않겠나 생각하지 마시고 은퇴 전이시라면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조금씩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 갑자기 무엇을 시작해 볼까 생각하면 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해온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기엔 정말 아까운 노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고 나이를 먹게 되면
체력이 생각보다 받쳐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오늘 당장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글 쓰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글쓰기는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상상력을 키워주며 생각을 정리해주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도 계속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활동입니다. 더욱이 나이 들어서도 글쓰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성찰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남들이 내가 쓴 글을 읽으면 어쩌나 싶어서 또는 나는 글쓰기는 잘 못하는데 해본 적도 없는데 하며 글을 쓰는 일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 들어 쓰는 글쓰기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쓰기가 아닙니다. 내가 쓴 글을 내가 읽는 것이므로 한 줄 정도 쓰는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글쓰기를 시작하면 남들이 써놓은 글을 읽을 때도 새롭게 보이고 좋은 표현이나 글귀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부담은 내려놓으시고 현재 내 마음 상태라든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일기처럼 짧게 쓰는 것부터 하신다면 나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고 자주 생각하는 습관도 생겨 나이 들어 가장 걱정되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6번째, 새로운 도전 앞에 머뭇거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아도 이제와 돌이켜보면 후회만 가득한 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젊은 나를 돌아보면 그때 왜 그것을 하지 못했는지,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그러한 후회를 마음에 남기지 않도록 당장 시작해보세요. 도전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마음만큼 잘 안 되면 어쩌지 하는 염려에 주춤거리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시간도 충분하고 그동안 마음에만 간직하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이제는 간직만 하지 마시고 꺼내어 실행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해보겠다, 해내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만 꺾지 않는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돈을 아끼지 마세요. 그동안 왜 돈을 그렇게나 열심히 아껴서 모았나요? 지금이 바로 그 돈을 사용할 때입니다. 인생 선배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경험을 사는 일에 절대 돈을 아끼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도전하거나 여행을 다니는 일에 인색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그럴 돈 없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이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쩌면 축복인지 재앙인지 우리는 모두 100세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앞에 언제 나타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80세일지, 90세일지, 100세일지 모르니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하면 그뿐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은 나이 들어 후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한 날들로 남은 여생을 채워나가시길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